안녕하세요. 해독남 해독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40대 이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좀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몸을 관리를 하든 기본적으로 20, 30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조금 하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빠르게 나타난다면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줄이거나 이렇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점막 조직이나 이런 부분의 재생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물 그대로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물 자체를 가졌을 때는 가장 좋은데 다른 것을 첨가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의 경우에 포도당에 해당되는 설탕, 물엿, 과일 등으로 맛을 낸 양념갈비라든지 고열로 올라갈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이라고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당뇨, 비만, 각종 암 질환까지 우리 몸에서 가장 안 좋고 걱정된다 할 수 있는 질환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문제 물질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배 정도까지도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 하시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최종 당화 상물에 대한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경우에 뷔페에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샐러드라든지 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먼저 한 접시를 먹고 나머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형태가 좋을 거고요. 수육이라든지 어떤 걸 이렇게 먹겠다라고 계획을 조금 세워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튀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튀김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글루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밀가루 내지는 밀가루 옷을 입힌 음식들을 총괄하는 이야기인데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성분이라고 해서 장 점막이나 다른 조직이 손상이 돼 있을 때 거기에 달라붙어서 흡착이 돼서 자기가 마치 점막인 것처럼 작용을 합니다. 유해한 작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사실은 미국산 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9% 이상이 전부 다 이 미국산 밀이기 때문에 미국산 밀보다는 국내산 안진뱅이 밀을 섭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텐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밀이 왜 문제가 될까인데요.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원조를 해주어야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 좋은 의미로 과학자들이 종자를 변형을 시켜서 잘 수확량도 늘어나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 밀가루 안에 소화가 되지 못하는 이종 단백질이라는 게 5% 정도 생긴다고 해요. 그 이종 단백질이 각종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피부 독소 반응,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장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면 종류나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날 내지는 탄수화물을 안 먹는 날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로 또 중요한 것이 회복력,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질의 잠을 자는 겁니다. 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불편하다, 충분히 잠을 자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잠을 자는 시간을 변경시켜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 사이가 가장 효율적인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나면
수면의 5단계 중에서 3, 4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면의 3, 4단계에서 우리 몸의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각종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면 이후 1시간 뒤가 기본적으로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질의 음식을 먹는다. 다이어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기본이 구성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운동하면은 벌써부터 정말 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하루 이틀까지는 어쩌다 해봤는데 며칠 지나면 금방 힘들어서 못하게 되더라. 작심삼일의 대표주자가 바로 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퇴근하시거나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시기 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영상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곳에서 요가라든지 릴렉스 방법들,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하고 다시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잠시 후에 주무시는 형태로 한동안 해보시고,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더니 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는 집 앞에 있는 운동장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근처라든지 동네 한 바퀴 정도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좋아지는 것을 자신감이 들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긍정의 호르몬, 그리고 기분 좋았을 때 나오는 각종 호르몬들이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처음부터 나는 마라톤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몇 킬로 정도를 뛰거나 걷겠다 라고 해서 거창한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중간에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중간에 조금만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걸로 다시는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야금야금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생활하다 라는 의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동남 이용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